이거 결국 우려했던 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결국 올해 파업을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미 언론들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번 파업의 명분이 소비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굉장히 큰 비판을 받을 걸로 보인다는 거고, 사회적 파장도 당연히 클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최근에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을 제시했고 현대차는 이에 따라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노조가 이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기대에 못 미쳤다, 한마디로 너무 적게 올려줘서 거부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체 어느 정도로 인상을 해준다 했길래 이걸 거부한 거고, 이게 소비자들한테 끼칠 영향은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노조란 무엇이고, 노조는 원래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 것이며, 산업노조와 기업노조는 뭐가 다르고, 그 중에서도 산업노조인 민노총, 여기에 속해있는 현대기아차 노조가 왜 비판을 받는 건지, 이 노조가 비판을 안 받으려면 어떤 걸 안 해야 하고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노조는 바뀌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걸 다뤄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얘기를 또 꺼내든 거냐면, 그 집단에 속해 있든 그게 아닌 소비자와 같은 제3자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일이 왜 잘못됐고, 이런 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소비자 입장에서 항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회라는 집단에 속해 있는 호모사피엔스라면 사회적 현상에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일단 현대차 노조가 최근에 거부한 내용은 이겁니다. 현대차 쪽에서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 성과급 350%의 플러스 알파로 1,450만원 지급,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 향상 경력은 100%, 그리고 주식 20주 지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존 사회공헌 기금 연간 60억 원과는 별도로 올해 제시한 성과금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면 회사도 1만원씩 매칭하는 방식으로 노사 공동기금 조성을 제안했고요.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단위 이하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 우수리 제도를 추진해서 소외계층 출산이나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도 교섭 내용으로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품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에서 1,000억 원 규모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 원 출연, 그리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상생 방안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야, 여기까지만 보면 이걸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일반 직장인분들이 듣기에도 이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다녀야 할 회사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현대차 노조는 이걸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이유입니다. 왜냐면 현대차 노조 입장에선 기본 베이스를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본급은 15만 9천 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고요. 상여급은 900%를 인상해달라 했고, 무엇보다 금요일 4시간 근무제, 주 4.5일제 도입을 해달라고 요구했으니 사측에서 제시한 게 당연히 눈에 안 찼겠죠. 실제로 문영문 지부장도 뭐라 했냐? 현대차 발전에 조합원이 피땀이 녹아있다. 7차 교섭에서 조합원 기대를 충족하는 협상안을 요구했다. 사측이 제시한 협상안은 조합원이 기대와 요구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측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파업 수순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이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 5년 연속 무파업으로 협상을 타결했었는데, 워낙 이번 요구안은 수위가 높기도 하고 노조 입장도 굉장히 강경해서 저희뿐 아니라 언론사들도 올해는 파업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전망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기아 노조도 거의 파업이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기아 노조도 지금 요구하는 바와 태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기아 노조는 어떤 걸 사측이 요구하고 있냐? 직원 환갑 때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직원이 자녀를 출생하면 경조금을 최대 2천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도 꽤 구체적입니다. 첫째는 500만 원, 둘째는 1,000만 원, 셋째는 2천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직원과 그 배우자의 환갑과 자녀가 군입대를 하면 2일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내용도 있고, 자녀 결혼에 따른 휴가 일수도 기존 4일에서 7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상여금 지급률을 연 900%로, 자녀의 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20만 원 신설, 장기 근속자 격려금은 250만 원이던 걸 최대 40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야, 이걸 진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저는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 사업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직원 평균 연봉에 대한 건데, 기아는 1억 2,700만원, 현대차가 1억 1,700만원, 현대모비스는 1억 2,300만원, 삼성전자는 1억 2천만원, LG전자는 1억 6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냐? 간단합니다. 노조는 나쁘다, 이게 아니라요, 현재 강성 노조라 불리는 집단이 요구하는 바는 너무 과도하다, 노조는 원래 이런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지난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는 이런 집단이 아닙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 더 누리도록, 심지어 이런 요구를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도록 바람을 불어넣는 집단이 아니라요, 진짜 힘없는 노동자들이 모여 힘을 만들고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집단이란 거죠. 최저임금을 당연하다는 듯 받고 있고 30년 동안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고 휴식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있는 집단이란 겁니다. 왜? 이렇게 힘을 모아 이야기를 안 하면 세상이 그런 걸 몰라주고 관심도 안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소비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은 어떤 걸 우려하고 비판해야 하냐? 경제 성장, 산업 성장,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서 비노조 내지는 산업 노조가 아닌 기업 노조에 이러한 강성 노조가 끼치는 악영향이 어떤 건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강성 산업 노조가 만들어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서 원래 그렇지 않은 기업 노조마저 강경한 태도만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게 하거나 정당하게 활동하는 노조조차 사회적 악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조라는 집단이 그들만의 사유물처럼 여겨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노조가 자신들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했다고 출입문 유리를 깨부수거나 화분을 깨부수고 락커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냥 간단합니다. 이런 걸 보고 야, 기업이 너무했네, 지금까지 저 정도도 안 해줬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야, 저건 너무 회사한테 과한 요구 아니야? 왜 저렇게까지 요구를 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란 겁니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되면 회사 전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뜩이나 강성 노조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계속해서 봐왔는데 이것 때문에 차 가격이 오른다고도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차 가격이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완전 틀린 말이라고 하기도 힘들죠. 10만원 오를 거 이런 일들 때문에 50만원, 100만원이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노동자들 인건비도 생산 단가에 포함되니까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는 당연히 사회에서 보호를 해줘야 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노조의 수명도 갉아먹는 꼴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댓글에도 많이 달리잖아요. 아니 그냥 저런 사람들 다 자르고 젊은 사람들을 쓰던지 새로운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현대차는 왜 저 사람들을 그냥 두는 건데? 이런 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두는 게 그나마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현대기아차가 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새로운 노동자들로 세대 교체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노조가 가만히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 이런 걸로 유리까지 깨부수는데 이러면 공장이 남아 나겠냐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현대기아차가 대응을 안 하고 있냐? 그게 아니란 거죠. 현대기아차한테는 해외 공장 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명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굳이 국내 생산이 어려움을 언급하지 않아도 제3의 요인이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 정도 판매량을 기록하는 글로벌 기업이 아직까지도 생산 기지라 불릴 만한 해외 기지가 없다는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폭스바겐, BMW, 벤츠, 테슬라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는 곳들은 글로벌 생산이라는 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리스크도 덜하죠. 미국이나 유럽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자국에 공장을 두고 생산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얘네는 굳이 중국 견제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해줘야 나라 경제가 사는 거기 때문에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이런 자국 우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생산 기지로 두는 곳 있나요? 르노 코리아는 르노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GM은 그 시절 GM 대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어졌던 공장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글로벌 회사들이 한국을 생산 기지로 삼겠다 이렇게 발표할 일이 있냐는 거죠. 테슬라가 중국 생산 기지를 두기 전에 한국에도 공장을 짓겠다 했었는데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이미 이 업계에선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노조라는 이름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지, 그리고 제3자들은 이런 걸 비판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당장 그들의 주장이 그런 거잖아요. 부러우면 너네도 노조 가입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결국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부럽도록 누리고 있다는 건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러한 요구들이 과연 정당한 요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바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들은 이런 현상과 해석을 몰라도 되지만 알아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